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온 오프라인으로 오늘 행사에 참가해 주신 산학협력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고아림입니다. 네, 본 대회는 지역 기반의 1인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해서 산학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오늘 본선에서는 전국 대학생들의 작품 중 예선을 통해 선정된 6개의 작품을 심사하여 대상과 최우수상을 가릴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체에서 주관했는데요. 대산협이란 대전권 16개 대학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산학협력 발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축됐으며 2016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째 운영 중인 협의체입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시기 전 이번 대회 주관인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체 회장인 대전대학교 이영환 산학부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권 산학협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한대학교 링크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영환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이 엑스포 행사가 산학협력 친화형 문화 확산 또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시키는 건데 그 중에 1인 크리에이터 이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물론 이제 앞에도 써놨다시피 뭐 창의적인 활동 또 일자리 창출 연계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보면 이제 또 다양하게 산학협력 체험 활동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또 특화 교육 이수라든가 또 지역사회 공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폭넓게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출하고 그거를 평가를 해왔죠. 이번 평가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환경에서도 또 각 지원한 대학과 관계없이 아주 공정하게 평가하시기 위해서 다양하게 모셨다고 들었고요. 이 행사에 많은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14개 대학 또 41개 팀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6분 발표 잘 해주시고 또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굉장히 젊은 학생들의 끼가 있고 멋진 것 같아요. 다 뭐 혹시 오늘 수상을 못한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학생들 좋은 발표 멋지게 해주시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본부장님과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체 회원교 총장님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전국의 산학협력 관계자 그리고 학생,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남기권입니다. 2021년 산학협력 엑스포 4일차에 진행되는 본 대회는 지역 기반의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전국 대학에서 참여한 작품들 중에서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6작품을 오늘 대회에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산학협력에 대한 생각과 성과를 영상을 통하여 즐겁게 감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산학협력 엑스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체가 주관하는 2021년도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개최에 참가하는 교수님과 학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체 회원교인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올해에도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4개 대학 41개 작품이 참여하였고 예선 심사를 거쳐 6개 작품을 선발하였으며 오늘 그 본선을 개최합니다. 아무쪼록 전국 대학생들이 산학협력 경험을 토대로 만든 영상을 즐겁게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대학교 총장 김순재입니다.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가 열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진대회는 산업협력 영역 외에도 가족기업 홍보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작년보다 훨씬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산학협력 엑스포를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대전권 산학협력 협의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총장 윤여표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협력, 미래를 밝히는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산학협력 엑스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대회는 지역 기반의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서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의체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대학교는 디자인적 사고에 기초한 실용적 전문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 핵심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글로컬 창의 인재를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연구재단 본부장님 그리고 각 대학 총장님들의 축사 감사합니다. 이제 개회식을 마치고 2021년도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에 앞서서 오늘 심사를 맡아주실 위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최용석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특허 법률사무소 이병진 변리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CNB 대전방송 정재은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의 박현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김영선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대회는 지역사회 공헌 참여 및 활동 분야, 그리고 산학협력 체험 및 홍보 분야, 특화 교육 과정 이수 및 성과 분야, 이렇게 3가지 분야당 2개씩 작품을 심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사회 공헌 참여 및 활동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문대학교 장민혁 학생 작품을 시청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카톡으로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서 현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올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범죄 유형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분들께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고요. 일단 산학협력을 통해서 학생 신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회의를 하고 팀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 실무나 디자인적인 역량을 많이 키울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그 보이스피싱을 겪었을 때 의심 먼저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광고를 한번 보시고 한 분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앞으로 이렇게 학생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같이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장민혁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문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장민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은 저희 요즘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민혁 학생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좋겠는데, 지금 콘텐츠에 설명하신 그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다면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보이스피싱 당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실 뻔한 적이 있으신데, 누구나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많을 정도로 위험한데, 잠시만요. 하여튼 뭐 본인은 당한 적 없으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이 활동이 네. 어떤 효과가 최근에 나타난 게 있다면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해미흡성 촬영 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 관광객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고, 또 촬영을 위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잘 보인다고, 재밌다고 하셔서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드릴게요. 네. 우선 그 영상에 보면 충남경찰청이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 역 앞 층계 쪽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뭐 넣는다거나 그 벽 쪽에다가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클라이언트 주문에 의해서 그쪽이 이제 예정된 장소였나요? 아니면은 학생들 쪽에서 먼저 아이디어가 제시가 된 부분이었을까요? 매체는 이제 선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였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마스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걸 이제 보시고 난 다음에 따로 연락을 주셔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문구가 이제 낚일 수 있다라는 표현, 이렇게 문구가 슬로건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학생들이 네, 저희가 다 아이디어 도출하고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정일대학교 김예진 학생 작품 시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에서 2조 어스팀으로 프로젝트를 참여한 시각디자인 전공 김예진, 김지연입니다. 저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잘못된 재활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의미의 Beautiful Earth, Beautiful Earth라는 문구를 영상 마지막에 넣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참여도 증가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력 증가를 도우려고 합니다. 종착역은 사람 주인공과 동물 친구들이 하나의 지구에 살면서 겪는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되찾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호스트한테 DM으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근데 3시 반이면 참 좋지 못한데요. 괜찮아요. 아시겠는데 그렇게 바꾸던지 아니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디자인 전공 4학년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네. 영상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셨는데요. 제작하면서 어떤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만든 이 콘텐츠를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어떤 활용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영상이 어떻게 다가갈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시청자들이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조금이나마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장면이 너무 오래 노출되었는지 자막의 속도감이나 아니면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든지 시청자가 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부분은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용 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처음에 그 나레이션 같은 걸 잘 깔아주셔가지고 되게 듣기가 편했어요. 근데 중간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는 그런 톤 앤 매너가 조금
깨지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핵심 메시지라고 하죠.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말을 뺀 이유가 있나요? 그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네. 이게 뒤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영상 전체로 만든 다음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앞에 따로 제작해서 붙인 거라서 그냥 별개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나레이션 안 넣은 이유는 동물 친구들이랑 그 사람 주인공이 나왔는데 그거에 그 고정관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목소리를 넣지 않고 자막으로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출발할 때 그 동물 친구들이 모여서 출발하는 역이 이제 종착역이잖아요. 네. 그거를 왜 종착역이라고 지으셨었는지. 네.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출발해서 이제 마지막에 미래역이라는 곳에서 내리는데 그 부분이 종착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의 종착역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종착역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면 종착지가 같을 것이고 노력해서 바꾼다면 종착지가 좋게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는 그 종착역이라는 의미를 왜 그렇게 썼는지는 알 것 같은데 사실상 그냥 생각을 했었을 때는 종착역이라는 곳에서 뭔가를 출발한다라는 게 조금 이게 매칭이 되는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영상 그 애니메이션 그 말미 쪽에 가면은 그 사운드에서 그 목소리들이 지금 영상에 들어가 있는 목소리. 그 영상에는 목소리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옆방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영상 시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분야인 산학협력 체험 및 홍보 분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남대학교 박초연 학생 작품의 시청이 있겠습니다. 준비된 그녀들의 솔직한 이야기, 현장 실습의 참견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초연아, 잘 지내지? 그럼요. 오빠도 잘 지내시죠? 나야 잘 지내지. 너 방학 때 뭐해?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현장 실습 해볼래? 현장 실습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근데 잘 안 되네. 그러면 우리 선배한테 가서 물어볼래? 그럴까? 나 2시에 가서 물어보자. 좋아. 좀 놀랐어요. 학생들이 너무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난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표현을 잘하죠. 첫인상이 가장 출근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합격점을 주고 싶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전공 관련 공부는 뭐 할 거 없나? 인사. 대학생 프로젝트 경진대회? 이거지!
컴퓨터 분석은 경험을 통한 감이 있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1학년 때부터 현장 실습을 준비했고 3학년 여름학기 실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을 안고 현장 실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직원들과 밝게 인사하였고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와 같은 전문적인 이야기부터 구내식당 중 어디가 맛있는지와 같은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습니다. 해보고 싶은 분석이 많아 2달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주별로 정리했고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학교는 실습 중 워크숍을 통해 회사에 대해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실습 중 힘든 점도 많았지만 지치지 않게 많은 관심을 주고 꾸준히 살펴주신 한남대학교 링크사업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현장 실습에서 초기 목표를 완수하고 나아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후배들에게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현장 실습에 참여하여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고 후배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하나. 잘 지내지? 3학년 때? 아직 계획이 없어? 현장 실습해봐. 네, 본인과 영상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박초연입니다. 보신 영상은 현장 실습을 후기를 작성을 하여 후배들에게 현장 실습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네,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드신 것 같고요. 후배들한테 소개시켜줄 용도잖아요. 또 기타 등등 어떤 잘 만든 영상을 어떻게 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 실습을 진행했던 회사에도 보내드렸는데요. 그쪽에서도 현장 실습한 후기를 보시고 현장 실습이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 학기에도 현장 실습생을 추가적으로 더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박초연 학생이 현장 실습을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학교 중앙대학교에서 현장 실습 지원 센터장 맡고 있는데 초연 학생처럼 이렇게 잘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만족하는 현장 실습을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후배들한테 좋은 메시지 주셔가지고 아마 현장 실습이 얼마나 좋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좋게 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실제적으로 이 영상을 찍으신 시기가 예를 들면 현장 실습을 나가셨던 그 2달 사이에서 찍으신 건지 아니면 다녀오시고 나서 촬영을 하신 건지 그게 좀 일단 궁금한데요. 어때요? 네, 일단 좋은 칭찬 감사드립니다. 일단 촬영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알기 전이어서 현장 실습 중에는 촬영을 하지 못했고요. 현장 실습을 다녀온 뒤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터뷰를 다 하신 거잖아요. 대표님도 그렇고 상무님도 그렇고. 초연 학생이 몇 학년인지는 제가 잘 정보는 없습니다만 그쪽 회사에 취업할 생각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쪽 회사에서도 이제 제가 아직 취업할 나이는 아니었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다음을 미래를 기약하면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회사에서도 이제 흔쾌히 촬영에 협조를 해주셔서 다행히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GDL 우리 시스템에서는 우리 초연 학생 이후에 다른 후배들이 지금 현장 실습을 하고 있나요? 네, 현재도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초연 학생 노력이 제일 많았겠지만 또 지원해 주신 또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학교가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좀 좁히면 또 링크 플러스 사업단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학교나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 영상 제작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영상 제작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거의 다 주도를 했는데, 이제 기획 단계에서 제가 가지고 간 기획에서 이제 현장 실습 지원센터 관계자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다, 또는 이런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이런 것과 또 스토리텔링적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현장 실습의 참견이라는 제목은 누가 지었을까요? 이 현장 실습의 참견은 한 예능 프로그램의 그 패러디를 한 건데요.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이제 현장 실습 관계자분들이 괜찮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쪽으로 패러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의 참견이라는 제목은 현장 실습 관계자분들과 기업과 학생 간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 실습의 참견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편집도 본인이 직접 한 건가요? 네,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혹시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이 출연한 친구도 같이 현장 실습을 다녀오신 거예요? 네, 같이 현장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이 콘텐츠 제작도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한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 기획 단계에서 같이 했고, 이제 현장 실습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추가 연구 부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이 영상 콘텐츠 중에서 거의 주연급 조연으로 출연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초이 학생만 한 건지, 초연 학생만 한 건지 궁금해서. 그 기획의 초기 단계, 이제 기획 단계랑 그 촬영 단계까지는 친구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편집 단계에서 이제 제가 온전히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영상 시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대 창업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대학교가 체계적인 창업 교육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창업 동아리, 창업 캠프,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창업 캠프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캠프에는 대전대학교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해 사업계획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발굴한 창업 아이디어는 전문적인 멘토링과 피드백을 거쳐 사업 계획서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려운데도 멘토님들도 잘 알려주시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진짜 많이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전대학교는 연 3회에서 5회 창업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진대회 연평균 2회, 창업특강 연평균 10회, 기타 창업교육 연평균 10회 등 꾸준한 교육이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맨 뒤에 보이는 창업동아리 활동팀 수를 살펴보면 매년 50팀 이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창업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참여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학기 말 2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대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연평균 200만 원의 활동비 지원과 지도교수 매칭을 통한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업동아리실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한 개 호실에 하나의 동아리만을 배정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곳 보이시는 에듀파크 2층과 3층에는
약 30여 팀의 창업 동아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3D 프린터실, 세미나실, 아이디어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등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데 직접 시제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하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창업 동아리 공원팀과 대코팀이 대전 동구에 위치한 신도 꼼지락시장에서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기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민기 기자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네, 현재 지금 공정무역,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창업 동아리의 활동 내역을 보이기 위해 신도 꼼지락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활동 내역을 보시러 잠깐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민기 기자입니다. 현재 지금 비누를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금 제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비누 키트를 나눠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누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비누로서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은 공정무역 천으로 저희가 라오스에서 가져온 천으로서 농약 사용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과 저희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 정말 뜻깊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공정무역을 활용하여 키트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제품만 더 인터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친환경 립밤입니다. 네, 이 제품은 립밤이라고 진행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걸 제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키트는 제 겁니다. 네, 방금 들려온 속보입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디저트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디저트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디저트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 설탕인 마스코바도 설탕과 친환경 과일 그리고 달걀을 이용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디저트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같은 대전대 학우로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는 것 보니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신도 꼼지락시장 김민기 리포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대학교 창업뉴스의 김혁주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혁주 학생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중고보안학과 4학년 김혁주라고 합니다. 네, 영상은 제가 직접 겪었던 창업 활동과 이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겪었던 창업 활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콘텐츠를 보면 이제 대전대 산학협력 관련해 가지고 창업 캠프나 창업 동아리에 대해서 뉴스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체험하신 건 어떤 게 있으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사실 웬만한 창업 활동은 다 참여했습니다. 보시는 아까 소개드렸던 창업 캠프와 창업 특강 그리고 교수님 지도 매칭을 해서 실제 창업을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을 모두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인이 참여하신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소개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금액 같은 것도 제가 직접 받아서 200만 원 정도 금액의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또 이렇게 담아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뉴스 포맷으로 굉장히 잘 만드셨고 그리고 오디오도 잘 담으셨어요. 여러 가지 카메라나 오디오의 비율도 괜찮았던 것 같고 좀 보기 편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뉴스 앵커 포지션으로 앉으셨죠? 거기서 파란 색깔 블루 스크린이죠. 크로마키 스크린이 있었는데도 그 화면에서 블루 스크린을 약간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딱히 부가적인 시각적인 영상을 넣지 않고 제 했던 자막과 저의 설명만 부가적으로 입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혁주 학생 실제 창업을 하셨어요? 아니면 준비 중이세요?
네, 사실 작년부터 창업 활동을 꾸준히 해서 실제 특허도 내고 다양한 경진 대회와 멘토님들, 대표님들을 접하였지만 실제 아이디어는 개발해서 제품까지 만들었는데 사업화 단계에서 한계가 주달해서 아직 창업 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한계가 뭐예요? 실제 제품을 만들려면 금액이 필요한데 그 금액을 하기 위한 예창표라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2번이나 떨어지는 바람에 금액을 제작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현재 지금 제자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시장 쪽 소상공인 그 내용보다도 오히려 그런 실패를 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담겼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창업을 했을까 안 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왜 창업을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우리 혁주 학생만의 생각을 좀 담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대전대학교에서 정말 잘하는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관련된 시장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와 버리니까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다음에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보는 대상이 누굴까를 봤을 때 혁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 혹은 동기들이 보면 아, 이 친구는 이 선배님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례가 있었구나라는 거 봐줬으면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그런 계몽이 될 수 있는 홍보 혹은 뭐 그런 동영상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짧게 코멘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뉴스 포맷으로 해서 담아낸 거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만 그 뉴스 포맷을 활용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담을 수도 있었을 건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상에 약간 깨알 같은 재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민기 기자와 김혁주 앵커는 도플갱어로 밝혀져 뭐 김혁주는 뭐 대상 수상을 뭐 희망하다 이런 식으로 하단 스크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깨알 같은 재미를 줬는데 그 재미보다 이제 홍보 영상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신도꼼지락 시장에서 하는 그런 것들 외에도 더 많은 홍보 활동, 그러니까 홍보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은 틀이잖아요. 뉴스라는 틀은.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고, 다만 그 뉴스 포맷으로 작업을 해서 거기에 그렇게 작은 재미의 요소와 그리고 본인이 이제 출연도 하고 촬영도 직접 하시고 편집도 직접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영상적으로는 높이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고 이제 현장이라는 두 가지 공간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요. 촬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 영상을 찍을 때가 9월 중순쯤이었는데 지금 많이 추워지고 선선해졌는데 그때는 진짜 무더위여서 정장을 껴입고 시장에서는 또 셔츠도 이렇게 입고 진행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실제 선풍기 작은 걸로 뭐 그런 걸 활용하면서 더위를 물리쳤고 또 제작하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NG가 너무 많이 나서 실제 주민들이나 소음 같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원테이크로 담고 싶었지만 이렇게 잘라서 진행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도 에러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드나요? 네, 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예창패라 그러셨나요? 예비 창업 패키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관심 있으시다 하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었거든요. 그걸 좀 팁이라고 할까 그런 걸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상을 제작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기획부터 편집까지요. 네. 실제 기획부터 다 하면 한 달 좀 안 되게 걸렸는데 예. 더 빨리도 할 수 있었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창업 활동과 네. 실질적으로 창업 활동에 큰 성과가 없어서 취업 활동까지 겸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최선을 다하면 이 영상이 얼마 만에 완성이 될 것 같으신가요? 그때 실제 이거 촬영까지 할 날에 저런 시장과 또한 장소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일주일 아니면은 충분히 괜찮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뭐 저도 엄청 뭐 전문가는 아닌데 그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었어요. 크게 뭐 이뤄놓은 게 없는 상태에서 받았는데 그걸 선정된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는 유튜브를 계속 했고 유튜브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걸 좀 활용해서 본인의 매체력을 좀 만드시면요, 그 심사를 할 때 좀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비 창업자들은 뭐 크게 뛰어난 아이템이 있다? 이건 없습니다. 그 아이템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운영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으면 그게 좀 가산이 된다고 할까요? 그게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좀 뽑혔던 몇몇 분들을 보면 매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들에서 활동을 해서 그걸로 홍보를 좀 따로 하신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역량 같은 것들을 보유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제작 기간에 말씀드렸던 건 창업 활동과 더불어서 이 영상에 대한 매체력이죠. 본인 아이템에 대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정어린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영상 시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네. 출근 날을 잊을 수 없다. 이것. 네, 마지막으로 특화교육과정 이수 및 성과 분야를 시작하겠습니다. 충남대학교 황서희 학생의 작품을 시청하겠습니다. 첫 출근 날을 잊을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인턴 일대기다. 이게 기대가 생각보다 2개가 나오거든. 네. 스트리밍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여기 서서 촬영을 하는데 잘 나오고 있나요? 리바이벌을 시켜줘야 돼. 내가 여기까지 그 15초 동안에 전체적인 얘기를 해줬다면 그 일부분을 1분 안에 해줬. And turn around.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온 세상이 all black black black. 파리에 뭔가 거닐 것 같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음 맞춰서 편집해 주세요. 음 맞춰서 편집해 주세요. KBS야, 우리가 간다. 진짜? 저 가수 몰라. 지구에는 공주의 공산성, 송산리 고궁군.
Close your eyes. Get some rest. I'm by your side. Lay your head on my chest. I know you've had a really bad day. 네, 황소희 학생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황서희입니다. 저는 대전 MBC에서 6개월간 인턴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기록을 일기 형식 또는 기록의 형식을 빌려서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미래 언론인 우리 황서희 학생. 네. 인턴 일대기 아주 흥미롭게 봤고요. 네. 그 방송국이라는 곳이 사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장이고 또 인턴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턴으로 채용이 되셨는지 본인의 강점이나 어떤 인턴 준비를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 MBC 방송국에 인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남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 연계된 사업이 대전 MBC를 비롯해서 대전 KBS와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 기회가 있었던 대전 MBC에 지원을 했고요. 제가 뽑힌 이유를 부장님께 다시 여쭤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꽤 오랫동안 해서 조회수도 2,000 이상 나온 적도 있어가지고 또 저희 부서가 기획사업부지만 유튜브와 뉴미디어를 주로 다루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혔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소개서에서 되게 진심을 다해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뭔가 얘는 뽑으면 열심히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를 뽑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독 쪽을 꿈꾸시는 건 어떤 언론인을 꿈꾸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방송 MBC 인턴을 하기 전에는 아나운서 리포터를 꿈꿨는데요. 사실 학생한테 아나운서 리포터의 직업을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경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대전 MBC에 지원을 했고, 근데 다행히도 들어왔는데 촬영이 주 업무고 영상 편집이 주 업무지만 제가 카메라 앞에 설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턴 컨텐츠를 하면서도 카메라 앞에 쓰고 또 이제 현장에 나가면 지나가는 행인 1, 인터뷰하는 사람 1 이 정도라도 잠시라도 출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현재도 아나운서, 리포터, 더 나아가서 앵커 기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컨텐츠를 보니까 네. 엠턴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시던데 네. 지금도 운영 중입니까? 제가 나가고 친구들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잠시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 엠턴 채널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들이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감독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그럼 인턴 컨텐츠를 만들어 봐라 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엠턴 인생, MBC 인턴 인생 이 아이디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엠턴 인생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 여기 콘텐츠는 회의부터 촬영 전 과정을 인턴들끼리만 진행하고 절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해주는 정도는 카페에 음료 사주고 장소 제공 이 정도만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MBC 인터넷 위치가 아니니까 엠턴 인생을 못하고 제가 또 유튜브 계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MBC 인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서희의 서사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네. 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인턴 생활을 하는 걸 잘 보여주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좀 뭔가 정보가 많이 있었다기보다는 좀 브이로그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튜브 영상이라면 굳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공모전에 출품하는 영상 같은 경우는 좀 규격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지켜졌으면 저는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저조도 현상이라 그러죠. 노이즈가 좀 껴있는 그런 걸 조금 신경 써서 찍을 여유가 좀 안 되셨던 건가요? 제가 이 모든 영상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감독님들과 합의하에 선을 맞춰서 촬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두운 화력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꼭 영상에 넣고 싶은데 또 화질은 따라주지 않는데 그래도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영상을
네, 가져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약간 열악한 상황에서 촬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도 네. 그래도 열정만은 대단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유튜브 채널이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방금 못 봐서 그러는데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물어봐요. 제가 채널을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채널은 300명이 넘었고 최대 조회수도 3,000에 가까이 됐고요. 지금 시작한 채널은 MBC를 그만두고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은 마음에 서희의 서사라고 연지 얼마 안 됐는데 조회수는 뭐 최대는 350회 정도 됐고 아직 구독자는 22명입니다. 네, 제가 이걸 또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여기 와서 이제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학생분들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산학협력 엑스포 같은 이런 공모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종 목적은 결국 취업이나 뭐 창업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거죠. 제가 원래 이걸 수업에 좀 녹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은 채널이라도 약간의 매체력이 있다면 이게 변별력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취업 같은 곳에서 어필을 하세요. 요즘 토익이라든지 뭐 그냥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조건도 물론 좋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매체력을 가진 약간 인플루언서적인 그런 매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갈고 닦고 정진하시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질문이 아니라 요청 사항인데요. 지금 대회가 동영상 컨텐츠 경진대회지만 저는 미래 우리 언론인, 미래 우리 앵커, 황서희 앵커의 지금까지 뭐 MBC 뉴스 황서희였습니다. 뭐 멘트 한번 해주시고 제가 요청인데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제가 아직 학원을 엄청나게 다니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시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밭대학교 김도훈 학생 작품을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밭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계공학과 4학년 김도훈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한밭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 진행 중인 관학협력 독거노인 지원특화 프로그램에 대해 체험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독거노인 추이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 한밭대학교에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대전형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와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하고자 관학협력 독거노인 지원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에는 독거노인 수가 2020년 기준 53,193명으로 이 중 한밭대학교가 속해 있는 유성구만 보더라도 6,987명으로 13.1%라는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밭대학교가 보유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인 관학협력 독거노인 지원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고 또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을 향한 인식을 개선해보고 동참해보고자 본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관학협력 독거노인 지원특화 프로그램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유성구청에서 독거노인 현황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지원 희망자들을 파악하고 한밭대학교에서 방문 스마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독거노인 생체 신호 검측 지원에 투입하게 됩니다. 다음 한밭대학교 관련 데이터 서버 저장 및 의료기관인 선병원에게 제공하게 되고 선병원에서 관련 검측 데이터 분석 및 유성구청에 정밀검사 필요에 따른 독거노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음 유성구청에서 독거노인 연락 및 정밀검사 지원 그리고 복지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밭대학교에서 독거노인 병원 진단 필요 시 이동보조 동행 및 병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병원에서 정밀 진단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밭대학교에서 노인분들이 퇴원 시
자택으로 복귀 이동 및 보도 동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병원에서 복지 서비스 및 지속 관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체험한 관악협력 독거노인 지원 특화 프로그램 체험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령화가 되어가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청년의 뒤 쓸쓸한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청년 때에 헌신한 독거노인 분들의 인생이 헛되이지 않도록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와 영상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은 이제 관악협력 특화 교육을 참여하면서 이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도움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제 배우고 독거 관리 노인을 도와드리면서 배우고 또 깨닫게 되면서 또 그렇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배우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도훈 학생은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이번에 특화 프로그램은 이런 복지 쪽으로 하셨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꿈이 있으셔서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관심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한밭대학교에 이제 융합캐스톤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쪽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 문제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학생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시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좀 많이 알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은 있습니다. 저 촬영하는데 보니까 그 여학생이 나오시던데 촬영을 하신 겁니까? 그럼 이번 저 컨텐츠에서는 촬영을 주로 하신 건가요? 예, 그 촬영도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그 학생들을 촬영하였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약간 그 영상보다 일러스트 위주의 영상이었던 것 같고 일러스트를 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달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긴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뭔가 너무 단조롭다라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었는데 그 좋은 소스들이 뒤쪽에 나오더라고요. 영상을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서 체험하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왜 그런 인서트들을 중간중간에 녹이지 않고 왜 후반으로만 몰아놨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좀 좋은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이제 영상 뒤에 부분은 사실 에필로그 마냥 넣은 건데요. 이 영상을 왜 자료에 안 넣었냐면은 이게 초상권 문제도 있고 이런 그 처음에 사전 조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장소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연출이 좀 안 나와서 자료를 그 중간중간에 사용 못하고 그냥 에필로그로만 사용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융합 캡스톤 과정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도 교수님이 계셨을 텐데 저도 지금 융합 캡스톤 지도 교수를 맡고 있는데 혹시 그 교수님이 영상 제작까지도 어떤 좀 지원을 해주셨나요? 그 지금 융합 캐스톤을 맡고 있는 교수님이 담당을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도움을 주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런 생각한 기획 부분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왜냐면은 이제 융합 캐스톤에서 이런 지역사회 문제 관련된 이제 관련 구호랑 이런 거를 연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도훈 학생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융합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 사실 전공에 상관없이 다양한 전공자 학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때요? 제가 이제 뭐 원초적인 얘기, 뭐 콘텐츠와 관련 얘기 안 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 전공 게 공학 계열하고 학생들하고 캡스톤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융합 캡스톤을 해본 결과 어떤 것 같아요? 좀 어느 게 더 어렵고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다 진행이 잘 됐어요? 좀 어려웠던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질문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직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러 이렇게 직접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 제약이라던가 코로나 시기여서 또 방문이 좀 힘들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었긴 했는데 지금 결과물만 보면은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거든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노력에 비해서 그런 게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점도 애로사항들도 사실 이 컨텐츠에 녹아 들어야 마냥 좋은 것만 보여주면 사실은 이거는 사실 후배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그런 걸 담았으면 어땠을까? 그래야 여기 특화 교육 과정 이수와 관련된 성과가 잘된 것도 성과지만은 그 애로사항을 이겨낸 것도 성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담지는 못했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건 있으세요? 네, 영상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데 이제 좀 그런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제 뭐 이게 성과 부분이랑은 좀 개념이 달라서 넣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독거 노인분들에게 이제 좀 더욱 더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제 사실은 정확한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이제 독거 어르신들 만나서 직접 이제 측정도 해보셨을 거고 그게 이제 선병원에서 뭐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직접 뭐 과정 이수도 하시고 영상 촬영도 하시고 또 편집도 하시고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면서 봤을 때 이 독거노인 관리라는 이 지금 담은 내용이 이게 실효성 뭐 얼마만큼 좀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제 그 독거노인 관리 도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시스템 자체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직접 그 장비를 사용하여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병원에 전송이 되면서 병원에서 더 빠른 정확한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좀 낯선 물건에 민감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측정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성과로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현장에 가서 교과목이지만 융합 캡스톤 체험을 하면서 동영상 콘텐츠까지 만들고 경진대까지 출품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해서 뭐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주제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지도 교수님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뭐 여기서 골라봐라 했는지 아니면 우리 도훈 학생이
평소에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주제를 도출했는지 아니면 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잡았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이 융합 테스톤이 링크 사업단이랑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링크 사업단이 저희 한밭대학교 유성구에서 이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 독거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학생들끼리 의논을 하여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시청에 이어서 심사 결과 공개 전 박현우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박현우 교수님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튜브학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을 교육하고 웰컴 투 유튜브 크리에이터 쉽게 시작하기 등 저서를 제작하셨으며 유튜브 채널 유튜브 랩을 통해서 유튜브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굉장히 자주 시청하는 구독자인데요.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자분께서 굉장히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준비한 내용은 1인 창작자를 위한 영상 제작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공모전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제 영상을 좀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좀 애정 어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몇몇 분들한테 유튜브를 좀 계속 해라 아니면 뭐 매체력을 보유해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도 유튜브나 이런 인플루언서적인 그런 걸 좀 갖추려고 하셨던 분이 있나요? 갖출 생각이 있으셨다. 네, 한 분. 네, 네, 두 분. 네. 다른 분들은 일단 여기서 이제 영상 활동을 멈추시는 건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일단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해온 이유가 공모전 주제랑은 별개로 이제 영상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우리가 좋게 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유튜브 랩이라는 채널만 그냥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시나요?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기획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 규칙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짧게 좀 다뤄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기획서 양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영상을 만드실 때 기획하시는 게 좀 짧았나요? 기획하시는 기간이 짧았나요? 길었어요? 얼마나 기셨나요? 기획하시는 거면 일주일 걸리신 거예요? 네, 사실 이런 공모전이나 대회 영상 같은 경우는 좀 기획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뉴미디어 영상이라고 하죠. 이제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만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철저한 기획력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나오게 되려면은 영상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그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약식 기획이라는 걸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 등을 통해서 매체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만의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 여러분이 가고 싶은 어떤 단체 이쪽에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홍당무 마켓 거기 취업을 하고 싶어요. 요즘 유명하죠? 중고거래 유명한 거기를 내가 취업하려고 그러면은 저가 생각할 때는 이런 컨텐츠를 기획할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켓을 이용하는 브이로그를 한 50개 정도 찍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어려운 컨텐츠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획하셨던 이런 주제가 명확한 컨텐츠들보다는 그런 컨텐츠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컨텐츠들을 50개 쌓는 행위가 웬만한 자격증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제가 뭐 저에 대해서 약간 어필을 좀 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할 수가 없는 나이예요. 원래라면.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심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 쟁쟁하신 교수님들 사이에서 유튜브 덕분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매체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으로 나가실 때 어떠한 다른 진출을 하실 때 그럴 때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매체력이라는 거죠. 그 매체력을 위해서 이런 기획을 조금 할 줄 아시면 금방금방 컨텐츠를 만들어서 취업할 때 내밀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안 났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학생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믿어요. 경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진출하려는 분야로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주시면 경쟁력을 금방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토익 900점짜리가 적나요? 주변에 토익 900점 가진 학생분들이 적나요? 요즘 취업 시장에 너무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토익은 필수긴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뭔가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건 이런 매체력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획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제가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좀 지속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던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구성은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도입부터 결말까지의 구성으로 컨텐츠를 한번 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설 구조입니다. 소설 구조.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 가셔도 되고요. 요걸 통해서 컨텐츠를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한 달 정도만 하시죠. 그러면 한 달에 컨텐츠가 8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8개씩 만들면요.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때까지 1년 동안 만들면 100개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네, 100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쌓으실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그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도입,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많이 보셨던 그거죠. 소설 구조입니다. 소설 구조. 이 소설 구조에서 우리가 구성을 짜면 돼요. 도입 같은 경우는 거의 뉴미디어 영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가장 강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까 공모전 영상으로 친다면 실제 공모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 주제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도입에다가 배치를 시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언론인이 되고 싶어 하셨던 분의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장면, 현장에서 뭔가 카메라를 잡고 있는 그 본론 그런 것들을 짧게 배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기획의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디어들이 그 기존 미디어랑 좀 다르게 초반에 뭔가를 많이 보여줘야 이제 유입이 잘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초반에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메시지를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단이죠. 발단은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영상의 서두를 깔아주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MBC 인턴의 하루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그 정도가 들어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잠깐 진정을 하고 영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주는 그런 구성이 나와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개죠. 전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런 것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MBC 입구에서부터 11층까지를 쭉 돌면서 여기 부서들이 어떤 걸 하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라는 것 정도만 구성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위기와 절정이라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위기와 절정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말씀드렸었던 저 도입에서 나왔던 하이라이트가 길게 들어가는 거죠. 영상의 본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본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가장 분위기를 고치시키는 그런 구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본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만족을 합니다. 물론 만족 안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만족을 하겠죠. 그걸 만족해 주시고 나면 이제 결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턴 생활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MBC 인턴을 꿈꾸신다면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오시면 편하게 찾을 수 있겠죠. 이런 것 정도 말씀해 주시면 딱 영상 한 편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보세요. 구성을 딱 짜놓으니까 저 MBC 인턴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저도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글로 써보고 그리고 한번 읽어도 보고 내가 구성을 어떻게 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부류겠죠.
그냥 이런 공모전으로 영상을 끝내시는 분들이 있고 공모전으로 뭔가 눈을 떠서 영상의 매체력을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정도의 전략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 있다 그랬는데 영상 한 편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면 이제 주의 1회는 무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유튜버를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취업이 목적이신 분들이거나 창업을 목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1년에 50개만 올리셔도 그건 엄청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획서 양식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구성을 한번 짜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그 채널 방식이 있죠. 그 채널 방식에 맞는 영상을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포메타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포메타라는 말 들어봤나요? 포메타. 포메타라는 게 뭐냐면 약간 일관성을 주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MBC 인턴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 강사 이런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는 그 진행 방식 같은 것들이 너무 틀어지면 안 됩니다. 진행 방식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상태에서 그냥 내용만 바뀌는 형태로 가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톤 앤 매너랑 그 포메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쓰는 습관을 가진다라는 건 어느 정도 틀을 만드는 작업과 똑같아요. 영상을 찍다 보면 내가 어떻게 영상을 찍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가장 편하다라는 것을 본인 몸이 느낍니다. 본인의 몸이 느끼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공모전 영상 만드실 때 뼈까지 다 가셨죠? 영혼과 뼈까지 다 갈아 넣으셨죠? 공모전은 상관없어요. 공모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나 다른 인플루언서적인 그런 매체력을 가진 채널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속적으로 올려서 이걸 쌓아갈 수 있게끔 스펙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양식이나 여러분들만의 그 구성 양식을 짜셔야 됩니다.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의 가져온 예시일 뿐입니다. 그걸 해주시게 되면 지속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성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유튜브를 함으로써 그냥 취업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역으로 스카웃이 돼서 간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좀 들어가기 어려운 출판사라든지 좀 큰 회사에서 이제 이런 분야와 겹치기 때문에 들어와 달라 그런 경우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로 강연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좀 그런 것들을 부탁해서 이제 뭐 지원을 해가지고 저도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하루밖에 안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오늘 처음 만나고 하지만 약간의 그 유튜브나 이런 인플루언서적인 부분에서는 좀 전문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한번 속는셈 치고 돌아가셔가지고 준비를 해보시면 큰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영상 기획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까 평가 받느라 다 지치셨나요? 약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 제작할 때 몇 가지 규칙인데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제작에 대한 거, 촬영에 대한 것들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편집까지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장비가 있겠죠. 장비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장비를 되게 잘 사용을 했고 어떤 분들은 좀 미흡하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이크로 내레이션을 담았는데 노이즈가 너무 껴서 좀 보기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 목소리에 맞게끔 이제 밸런싱을 잘 해가지고 목소리가 잘 들렸던 분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할 때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장비는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 대부분이 이제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얼굴을 밝혀주는 조명, 그리고 이런 삼각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니까요, 그죠? 이건 뭐 공모전이나 이런 매체력 가지는 인플루언서랑 다를 게 없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카메라 사용하실 때는 보통 지금 공모전 하실 때는 본인 카메라를 사용하시지 않았죠? 지원받은 카메라를 사용하셨죠? 본인 카메라를 썼어요? 네, 그냥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카메라를 쓰시고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시작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진행하시는 걸 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안드로이드가 좋냐, iOS가 좋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본인 취향이에요. 약간 안드로이드는 색이 쨍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약간 매트해서 좀 감성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감성적이다라는 것도 결국 사람마다 취향이기 때문에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 가지고 있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하면 좋은 이유가 어차피 이런 공모전과 다르게 좀 가벼운 영상이에요. 공모전은 솔직히 좀 무거운 영상입니다. 엄청난 심혈을 들여야 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런 유튜브나 1인 미디어, 뉴미디어는 조금 이제 스낵 미디어라고도 해서 좀 과자 먹듯이 짧게 보는 그런 미디어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아주 짧게 좀 간편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비싼 장비를 쓰면 더 좋긴 하겠지만 관리하기 어렵단 말이죠. 추가로 영상 촬영이나 이런 편집 어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다 같이 끝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유통까지 가능하죠. 어딘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력을 주죠. 그리고 이제 다중 렌즈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구도에서 영상을 또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카메라 써보면 아시겠지만 렌즈 교환을 통해서 화각을 조정하죠. 근데 스마트폰은 요즘 기본적으로 렌즈가 3개씩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화각, 광각, 그리고 협각으로 이렇게 3가지 각을 조정할 수 있어서 그냥 정말 작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범용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팅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왜냐하면 장비가 작기 때문에 여기 마이크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아서 우리가 가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보여지네요. 스마트폰을 찍었는데 뭐 나쁘지 않죠?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빛 같은 것들, 광량 같은 것들만 잘 확보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하고 크게 비견해도 나쁘지 않은 게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대략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카메라보다도 마이크입니다. 저는 아까 들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들었어요.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얼마나 마이크를 잘 썼냐를 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팀은 잘 썼고 어떤 팀은 솔직히 조금 못 쓴 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미숙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이크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죠. 저는 이제 지금 진행자님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발성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외장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외장 마이크. 스마트폰이나 이런 카메라들도 마이크가 달려있긴 있는데 성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희같이 일반인들에겐 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이크, 지향성 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개인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해요. 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는데 마이크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쪽, 이쪽 소리를 가장 잘 따기 때문에 주변 소음 같은 것들을 줄여주면서 내 목소리를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를 고르신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고르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보통 지향성 마이크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걸 샷건 마이크라고도 하죠. 공모전 때 이거 써보셨나요? 안 썼죠. 거의 핀 마이크 썼죠. 근데 핀 마이크가 참 좋긴 좋은데 개인이 가용하기 좀 어려워서 그냥 이런 10만 원 아래 되는 그런 모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와이어리스 마이크도 많아요. 이런 애들은 뭐 10,000원부터 시작해서 뭐 30만 원까지 구성이 돼 있던데 얘들은 소음 처리가 탁월하죠. 소음 처리가 탁월하면서 이제 뭐 배터리로 충전시켜서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대신 소음 처리가 완벽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소음이 안 들리지만 이제 카메라로 찍어보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어떤 팬 소리 같은 것들이 소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마이크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소음 같은 것들을 완전히 없애주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다 떠나서 내 목소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찍었을 때 주변에 매미가 많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가까운 제 소리를 집중시켜서 수음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영상은 조금 마이크 빨도 있습니다. 마이크가 좋으면 전달력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들도 요즘 뭐 마이크도 쓰고 뭐 마이크 같은 걸 또 쓰면서도 또 발성 교육까지 받기도 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마이크를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촬영을 할 때 조명을 쓰셨나요?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브이로그 형태나 너무 자주 옮기시는 분들에게는 막 이렇게 조명을 쓰라고 요구하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그렇게 많이 옮겨 다니지 않고 계속 고정형 촬영이 되시는 분들은 조명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품을 소개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런 계열의 판넬형 조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금액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해외 직구까지 하시면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영상용 조명의 특징을 보면 광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렇게 달려 있는 조명들은 제가 저건 잘 모르겠는데 크고 끼고가 아니라 돌려서 빛의 양을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본인들 얼굴에 맞는 빛 같은 걸로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사람마다 달라요.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색깔, 색온도라 그러죠. 색온도도 한 조명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명을 사용할 때, 선택할 때 이런 옵션들이 있는 조명들을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사용할 때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명을 사용할 때는 첫 번째 1점 조명이라고 해서 원포인트 조명이라고 합니다. 원포인트 조명. 한쪽에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나를 비춘다. 태양은 보통 이렇게 옆에서 비추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거에 다르겠지만 그렇게 비춰주시게 되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한쪽이 명이 되고 한쪽이 안부가 되죠. 명부와 안부가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뉴스나 다큐멘터리나 좀 실사 같은 영상, 좀 사실화해야 되는 그런 영상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하나를 비춰주는 기법, 이런 것 정도 하나를 배워두시고, 또 두 번째가 2점 조명이죠. 2점 조명. 2점 조명은 1점 조명에서 내가 비춰줬던 빛에서 부족한 빛을 약간만 이렇게 반대편을 쏴주는 기법이에요.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늘지는 거 없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유튜브에서 약간 뽀샤시한 느낌,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점 조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서 조명을 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벽면과 사람의 어떤 분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2점 조명을 이렇게 앞에서 때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백라이트를 줘가지고 주변 뒤쪽 배경하고 제 피사체의 분리를 약간 줬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 3점 조명까지는 좀 투머치긴 해요. 여기 2점 조명까지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을 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요즘은 2점 조명으로 이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조명을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생 조명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조명에다가 A4 용지라든지 좀 불투명한 그런 걸 좀 붙여서 빛을 한번 걸러서 맞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얼굴을 나중에 쏘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얼굴에 결점이 딱 드러나요. 뭔가 인상이 좀 안 좋아진다라든지 좀 피부가 좀 안 좋아 보인다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디퓨징 장비를 써가지고 빛을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사용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촬영 방법도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공모전에 썼던 것들은 아주 많은 컷들을 이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뉴미디어에서 영상을 제작할 때는 간편하게 찍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원테이크 영상이라고 하는데, 원테이크 영상을 찍을 때 이제 방법들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조건이 있어요. 초점이랑 노출만 좀 고정시켜 주셔도 영상은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의 카메라가 자동 카메라죠. 자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약간의 밝기라든지 내가 맞춰놨던 세팅들이 계속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틀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보세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내가 길게 쫙 누르면 이렇게 네모난 게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노출 초점 고정이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게 뜨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태양 무늬의 기호가 있는데요. 태양 무늬의 기호를 잡아서 위로 아래로 내려보시면 밝기를 밝게 낮게 해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화면을 길게 눌러서 초점을 고정하고 그 옆에 있는 태양 마크를 위아래로 해서 여러분이 밝기를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움직이거나 뭔가 바뀌어도 밝기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고 촬영을 해주세요. 이것만 하셔도 영상 퀄리티는 보장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영상은 굉장히 좀 구도가 안정적이지가 않죠.
그런데 안정적이죠. 헤드룸이라는 겁니다. 헤드룸. 머리 위쪽에 프레이밍을 할 때 머리 위쪽에 남는 공간을 잘 남겨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갑갑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헤드룸이 필수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게 찍는 그런 연출들도 좀 배워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알려드릴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보통 스마트폰을 들고 찍거나 카메라를 들고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건 신경을 쓰시는데 보폭을 신경을 안 써요. 보폭을. 그러니까 걸어갈 때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렇게 그냥 걷기 때문에 어깨가 흔들려서 흔들리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찍으려면 발을 약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걸어갈 때 발을 많이 떼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발을 지면에서 많이 안 떨어지게 살살살살 걸으면 어깨가 거의 흔들리지 않아서 안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걸어갈 때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방송국에서는 또 젊은 분들은 또 닌자 워킹이라고 하죠. 정말 은밀하게 걷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한 번에 담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담을 때 많은 분들이 빠르게 움직이세요. 빠르게. 카메라 잡아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는데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 이 팔을 허리에 붙여가지고 허리와 동시에 이렇게 찍어주시게 되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 패닝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고정샷 외에도 그냥 인서트 영상을 딸 때 안정적인 영상들을 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영상을 보니까 몇몇 분들의 영상에서 좀 흔들리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짐벌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느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에 맞게끔 잘 끝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제가 영상 제작에 대한 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유튜브 랩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21년도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상과 최우수상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시상하며 우수상은 온라인으로 시상하겠습니다. 네, 대전대학교 이영환 산학부 총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사회 공헌 참여 및 활동 분야 우수상입니다. 네, 경남대학교 김종호, 대전대학교 남기정, 한밭대학교 박준호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줌으로 참석을 해주실 텐데요. 우수상까지는 이렇게 줌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이렇게 기념 촬영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기념 촬영을 할 예정이어서 포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공헌 참여 및 활동 분야 최우수상. 네, 선문대학교 장민혁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 학생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2021년 산학협력 엑스포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지역사회 공헌 참여 및 활동 분야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증서를 주어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대전대학교 총장 윤여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최우수상 수여자에게는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체 회장교인 대전대학교 총장상과 구상 8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지역사회 공헌 참여 및 활동 분야 대상. 네, 축하드립니다. 경희대학교 김혜진 학생 나와주세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 학생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지역사회 공헌 참여 및 활동 분야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증서를 주어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네, 대상 수여자에게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부상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산학협력 체험 및 홍보 분야 우수상. 네, 대전 가톨릭대학교 이동희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구지은 학생, 제주대학교 김진아 학생도 수상하셨습니다. 네, 역시나 온라인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는데요. 네, 기분 좋으실 텐데 약간 승리의 포즈, 뭐 하트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산학협력 체험 및 홍보 분야 최우수상. 대전대학교 김혁주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위 학생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산학협력 체험 및 홍보 분야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증서를 주어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대전대학교 총장 윤여표. 네, 최우수상 수여자에게는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체 회장교인 대전대학교 총장상과 부상 8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산학협력 체험 및 홍보 분야 대상. 네, 축하합니다. 한남대학교 박초연 학생 나와주세요. 네, 대상 한남대학교 박초연. 위 학생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산학협력 체험 및 홍보 분야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증서를 주어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대상 수여자에게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부상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화교육 과정 이수 및 성과 분야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수상인데요. 동국대학교 홍지훈, 그리고 아주대학교 신예지, 우송정보대학 홍수지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 수여자에게는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체 회장상 및 부상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는데요. 네. 포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특화교육과정 이수 및 성과 분야 최우수상 호남대학교 황서희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상 호남대학교 황서희. 위 학생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특화교육 과정 이수 및 성과 분야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증서를 주어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 네, 최우수상 수여자에게는 대전권 대학연합 산학협력협의체 회장교인 대전대학교 총장상과 부상 8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한남대학교 김도원 학생 나와주세요. 네, 대상 한남대학교 김도훈. 위 학생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1인 크리에이터 동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특화교육 과정 이수 및 성과 분야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증서를 주어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네, 대상 수여자에게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과 부상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진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